매일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의 식탁에는 사계절 내내 달콤하고 신선한 과일이 오르며 예전처럼 특별한 날에만 맛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 뒤편에는 쉽게 떠올리지 못한 숨은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부 과일은 씨를 씹는 순간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약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재배 경력 30년의 박성호 농부는 성장 과정에서 특히 농약 사용량이 많은 과일 5가지가 있다며 자신조차도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농약 사용량이 특히 많은 5가지 과일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며 왜 그렇게 많은 농약이 필요했는지, 어떤 병충해를 막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농약 잔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과일 중에 평소 즐겨 드시던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되 이를 핑계로 과일을 멀리하자는 뜻은 아니며 조금 더 세심하게 씻고 고르는 습관으로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포도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이 포도가 사실상 농약 사용이 가장 잦은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라북도에서 30년 넘게 포도 농사를 지어온 최재훈 농부에 따르면 포도는 개화기부터 수확까지 전 생육 과정에서 거의 매주 한 번씩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엔 병해충이 더 극성이라 1년에 15번 이상 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포도는 연약하고 흰가루병이나 녹균병 같은 병에 아주 취약하죠. 껍질이 얇아서 쉽게 병이 퍼지고 방제를 조금만 게을리해도 수확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농부들 사이에선 약 안 친 포도는 꿈일 뿐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라고 하네요. 게다가 수확 직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약 성분이 자연 분해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포도에 잔류 농약이 남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더 놀라운 건 외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포도알을 키우는 화학 처리가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최재훈 농부는 일부 농장에서 사용하는 생장 촉진제가 사실상 포도 키우는 약물이라고 말합니다. 포도가 꽃을 피운 직후 송이째 약물에 담가 알을 더 크고 둥글게 만드는 방식인데 현장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해요. 물론 허용된 농약과 성장 조절제를 사용하긴 하지만 화학약품에 담갔다가 부풀려진 포도를 생각하면 소비자로서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농약 잔류와 성장 조절제가 모두 법적 기준을 지켰다고 해도 다양한 물질이 혼합되어 몸에 들어왔을 때의 장기적인 영향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세척에 신경 써야 합니다. 최재훈 농부는 겉보기엔 윤기가 흐르고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에 살짝 헹군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포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포도를 고를 때는 외형이 너무 완벽한 것보다 자연스러운 크기 차이가 있는 송이를 고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치 복사한 듯 색이 고르고 크기가 일정한 포도는 외형을 위해 농약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가능하다면 생산 이력이나 산지 정보가 명확한 포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믿을 수 있는 농가의 포도는 그래도 조금 더 안심이 되죠. 그리고 세척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가지에서 따낸 후 씻는데 그렇게 하면 손기에서 떨어진 포도알의 꼭지 부분이 노출되어 그 틈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송이째 흐르는 물에 먼저 부드럽게 먼지를 씻어낸 다음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물에 3, 5분 정도 담가두고 그 후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껍질 표면에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 껍질 위에 있는 흰색 가루처럼 보이는 과분 속에도 농약이 숨어 있을 수 있어 꼼꼼히 문질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엔 흐르는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10분 이상 담가두어 남은 성분이 더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죠. 결국 포도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방심할 경우 농약까지 함께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고위험 과일입니다. 최재훈 농부는 포도 같은 농약 다량 사용 과일은 절대 매일같이 많이 먹는 습관은 삼가야 하며 먹을 때는 반드시 잘 고르고 철저히 세척한 후에 드시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입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손이 가는 정성,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일이 바로 딸기입니다. 선홍빛 색감에 향긋하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과일이지만 겉모습과 달리 딸기는 몇 년 연속으로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과일로 꼽힐 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온실에서 자라니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딸기 농사를 25년 넘게 지어온 이경수 농부에 따르면 딸기는 씨를 뿌리는 초기부터 수확 직전까지 거의 매주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병충해에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딸기의 뿌리는 얕고 과육은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습도가 높거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곰팡이나 벌레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딸기는 땅 가까이에 심어져 있어 흙 속의 세균이나 곰팡이균에 노출되기 쉬워 그야말로 농약을 뿌리지 않고는 재배가 어려운 작물입니다. 만약 어느 한 시기라도 약을 제대로 치지 않으면 한 번의 비로도 전체 수확량이 썩거나 병에 걸려버려 농부의 1년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 식품안전기관에서 시중 딸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0% 이상이 2가지 이상의 농약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었고 일부 딸기에서는 무려 17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각 농약 성분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그 복합적인 영향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농약이 체내에 들어온다고 당장 쓰러지진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간이나 신장에 해독 기능에 부담을 주고 일부 물질은 호르몬 교란이나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농부들 사이에서도 딸기는 잘못 먹으면 디저트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 껍질은 얇고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농약 성분이 아주 깊숙이 박히기 쉽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씨앗 아래 작은 홈에도 잔류물이 끼기 쉬워 세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경수 농부는 딸기는 절대 따자마자 바로 먹으면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현장에서 딴 딸기가 가장 신선하다고 믿고 바로 입에 넣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척 전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 농약까지 함께 삼키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포도와 비슷하게 단계별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딸기 표면에 흙이나 먼지를 부드럽게 헹궈야 합니다. 이때 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손놀림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딸기를 꼭지째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 과정은 잔류 농약 성분을 중화하고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오래 담그면 오히려 딸기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으니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손가락 끝을 이용해 씨앗 주위 오목한 부분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야 진짜 세척이 됩니다.
깨끗이 씻은 딸기는 가능하면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당장 먹지 않을 경우엔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내고 냉장 보관해 곰팡이 생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딸기는 맛있지만 그만큼 정성이 필요한 과일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씻고 먹으면 달콤함 뒤에 농약까지 함께 삼키게 되는 셈이죠. 혹시라도 농약이 걱정된다면 생으로 먹는 대신 딸기를 살짝 익혀 잼으로 만들어 먹거나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딸기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유기농은 가격이 비싸고 쉽게 구하기 어렵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딸기는 달콤하지만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합니다. 그저 예쁘다고 향기롭다고 무심코 입에 넣는 순간 그 과일이 여러분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이경수 농부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딸기는 잎보다 손이 더 먼저 가야 하는 과일입니다. 이것이 딸기를 안전하게 즐기는 지혜입니다. 사과라고 하면 대부분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는 말을 떠올리죠. 하지만 김태식 농부의 말처럼 그 사과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이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면 병원보다 먼저 우리 간과 신장이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껍질이 두껍고 나무도 튼튼해 보이니 농약을 많이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예천에서 2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어온 김태식 농부에 따르면 사과도 다른 과일 못지않게 살충제와 살균제를 꾸준히 사용해야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에 잘 생기는 해충, 예를 들어 과육 속으로 파고드는 일명 사과벌레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농약을 뿌리기 시작하고 병해충 발생 가능성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추가로 약을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수확기까지 최소 여러 차례의 농약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사과 한 알이 자라기까지 적지 않은 양의 농약 세례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수확된 사과는 유통 전에 한 번 더 변신합니다. 바로 왁스 코팅입니다. 시장에서 사과를 만져보면 표면이 매끈하고 광이 도는 경우가 많죠. 이는 사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판매 시 외형을 좋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에서 생긴 처리 방식입니다. 양심적인 업체들은 식용 가능한 밀랍이나 식물성 수지 등을 사용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유통업체는 저렴한 공업용 왁스를 쓰기도 해 그 안에 중금속이나 유기용제가 섞여 있을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왁스가 농약을 사과 표면에 봉인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즉, 사과 겉에 남아있던 농약 성분이 코팅막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로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군다고 해서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 껍질이 오히려 농약을 품은 방어막이 되어버린 셈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자주 쓰이는 농약 중 일부는 이 왁스층 속에 침투해 일반 세척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으며 심지어 세척제를 써도 일부만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반짝이는 사과를 보기만 해도 조금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껍질을 벗겨 먹는 게 좋을까요? 김태식 농부는 나는 10년 넘게 사과 껍질을 그대로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식이섬유가 아깝더라도 껍질째 베어 물기보단 껍질과 함께 묻은 농약과 왁스를 먼저 제거하는 게 낫다고요. 만약 껍질까지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아주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선 흐르는 물로 전체를 충분히 헹군 뒤 식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사과에 골고루 뿌리고 손으로 힘있게 문질러야 합니다. 특히 꼭지 부위와 사과 아랫부분, 즉 꽃받침 주변은 오목한 구조라 농약이 가장 잘 숨어 있으니 더 신경 써서 문질러야 합니다. 소금은 물리적인 마찰과 살균 효과가 있고 소다는 약산성 농약 성분을 중화해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엔
깨끗한 물로 몇 차례 더 헹궈 잔여물까지 씻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과 표면이 덜 반짝이고 만졌을 때의 미끄러움도 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왁스와 농약이 제대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껍질을 칼로 벗기는 것입니다. 껍질 속에는 분명 좋은 영양소도 있지만 농약과 왁스가 함께 있다면 그 영양조차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과 껍질을 벗긴 후 사용하는 칼과 도마도 반드시 따로 세척해 줘야 농약 성분이 과육에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듯하지만 중요한 위생 포인트입니다. 사과는 남녀노소 즐겨 먹는 과일이지만 그만큼 방심하면 위험도 따라옵니다.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꼼꼼히 세척해야 합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가 건강을 지켜주는 대신 잘못된 세척이 농약을 몸속에 쌓이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김태식 농부의 조언을 꼭 기억하세요. 사과는 씻는데 3분을 투자해야 건강을 지키는 30년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달콤하고 즙이 풍부한 귤은 우리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과일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알고 보면 귤 역시 농약 없이는 자라기 힘든 작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에서 35년 넘게 감귤을 재배해온 강민호 농부는 귤은 거의 농약 없이 재배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특히 일부 농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농약을 사용하는데 나무 껍질에 구멍을 뚫고 약을 직접 주입하는 줄기주사 방식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가 정맥주사 놓듯이 감귤나무 몸통에 약을 넣어서 나무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왜 쓰일까요? 김 농부의 설명에 따르면 약이 나무의 수액을 따라 잎과 열매 곳곳에 퍼지면서 내부에서부터 병충해를 막아주는 동시에 열매의 당도와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부 성분은 껍질을 얇게 만들고 색을 고르게 하는 역할도 하죠. 한 번의 주사로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물이 나무 내부에 퍼졌다면 그 열매 안에까지 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정부 지침상 이러한 약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수확화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농가가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출하하려는 욕심에 수확 시기를 앞당긴다면 열매 속까지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껍질을 까서 바로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안쪽 과육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감귤 농가는 아직까지 줄기주사 대신 일반적인 살포 방식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재배 기간 내내 진딧물 깍지벌레, 초파리 같은 해충은 물론 궤양병이나 흑점병 같은 질병에도 약한 편이기 때문에 싹이 트는 봄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여름과 가을까지 연 7, 8회 정도 꾸준히 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농장은 드론을 이용해 넓은 과수원에 고르게 농약을 뿌리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나무 전체가 약재 안개 속에 잠기기도 합니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감귤밭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그 빛이 농약 입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감귤 껍질은 두꺼운 편이어서 농약이 과육까지 직접 침투하는 비율은 낮다는 점입니다. 포도나 딸기처럼 껍질째 먹는 과일에 비해 위험도는 낮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껍질에 남은 농약이 손에 묻은 채로 과육에 닿을 수 있고 아이들이 껍질째 들고 입에 대고 먹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귤을 먹기 전에는 껍질이라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낸 후
손을 잘 닦고 과육을 까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는 귤 껍질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잼 전과 등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한방에서 진피라 불리며 기침에 좋다고 알려진 귤 껍질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감귤이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유통을 위해 귤 표면에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거나 방부약품에 담가두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 또 한 겹 왁스를 더 씌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처리를 거친 껍질을 그대로 끓이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혹시 귤 껍질을 꼭 활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끓는 물에 드거나 식용소다나 식초를 활용해 껍질 표면을 여러 번 문질러 닦아내야 하며 그 후에도 삶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비교적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까지 손이 가는 일을 하긴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농이 아닌 귤 껍질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과육만 즐기세요. 결론적으로 감귤은 재배부터 유통까지 농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그렇다고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 과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껍질에 남은 잔류 농약은 씻는 습관 하나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배려가 한 입의 안심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귤을 안전하게 먹는 지혜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한여름이면 꼭 생각나는 달콤한 열대 과일, 바로 리치와 롱안입니다. 선홍빛 리치와 황갈색 롱안은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진해 많은 분들이 여름철 간식으로 즐겨 찾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화학 처리를 거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도에서 열대 과일을 시범 재배하고 있는 전구진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치와 롱안은 습한 기후에서 자라는 만큼 병해충에 아주 민감한 작물입니다. 특히 개화기부터 열매가 커지는 시기까지는 병균이나 해충을 막기 위해 살균제와 살충제를 번갈아가며 여러 번 뿌려야 하죠. 실제로 리치는 연한 새순이 자라날 때 벌레가 침입하기 쉽고 롱안은 과일 속까지 파고드는 작은 해충이 있어 예방을 소홀히 하면 전체 수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잎과 열매에 동시에 닥치는 다양한 곰팡이균과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약재를 바꾸어가며 뿌리는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다행히 리치와 롱안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농약이 과육 속까지 깊이 스며들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겉면에 묻은 농약 대부분은 껍질에 남아있고 먹는 부분인 과육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치나 롱안은 수확 후 며칠만 지나도 껍질이 검게 변하고 과육이 쉽게 발효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을 위해선 따로 보관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통업체는 리치와 롱안을 보존용 화학 용액에 담그거나 훈증 처리해 껍질의 색을 유지하고 신선한 상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주로 아황산염 계열의 방부 성분이나 표백제, 방균제 등을 활용하는데 이는 과육보다는 껍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잔류 성분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껍질을 만졌을 때 특이한 냄새가 나거나 손에 미세한 가루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화학 보존 처리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일을 먹기 전에는 껍질째 물에 담가두고 여러 번 깨끗이 헹군 후 손으로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기 전 꼭지를 중심으로 묻어 있을 수 있는 약재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껍질이 만져지는 것이 불안하다면 위생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이 열대 과일을 말려서 만든 리치 건조품이나 건롱안을 섭취할 때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말린 제품은 생과일 상태일 때 이미 화학 처리된 원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조되며 수분은 날아가고 잔류 물질의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방용 건강식품으로 생각해 리치 건조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분이라면 제품의 원산지와 유통 과정에 대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구진 농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런 과일은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만 조심스럽게 손을 더 들여 정성껏 먹자는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혹은 무처리 원과를 구입하거나 직접 구매해 햇빛에 잘 말려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결국 리치와 롱아는 여름의 풍미를 책임지는 귀한 과일이지만 그만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과일의 달콤함을 무조건적으로 즐기기보다는 한 번 더 씻고 한 번 더 주의하는 태도입니다. 껍질을 잘 세척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먹고 남은 건조품까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열대 과일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여름날 입안 가득 번지는 그 달콤한 과즙의 기쁨을 걱정 없이 즐기기 위해서 말이지요. 전구진 농부의 말처럼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과일. 리치와 롱아는 정성껏 다뤄야 진짜 맛이 난다 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나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5가지 과일이 농약 범벅이라면 앞으로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여전히 비타민, 식이섬유,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품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하고 제대로 손질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약 사용과 잔류 기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은 기준치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 그렇듯 만에 하나의 상황은 스스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세척과 보관법을 실천한다면 불필요한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포도, 딸기, 사과귤, 리치와 롱안처럼 농약 사용량이 높다고 알려진 과일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세심하게 손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이나 저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꼭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거나 흐르는 물과 천연 세정제로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많은 과일과 채소에는 어느 정도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종류는 사용 빈도가 특히 높거나 구조적으로 세척이 까다로워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딸기를 씻기 어려운 만큼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작은 베리류도 함께 조심해야 하며, 리치처럼 껍질에 화학 처리가 되는 과일을 접한 뒤에는 망고, 패션 프루트 같은 수입 열대 과일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박성호 농부가 말씀하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먹자. 어떤 과일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알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실천하면 걱정 없이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고 한 가지 과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식단도 장기적으로 농약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과일을 먹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잘 씻고 잘 고르는 습관 하나가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일에 목욕을 시키는 그 몇 분이 곧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과일 뒤에 숨겨진
농약의 진실을 알게 해드리고 다음에 과일을 한 입 베어 물 때 더 안심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박성호 농부의 할아버지가 늘 하셨다는 말씀처럼 과일은 땅의 선물이다. 그 선물엔 마음도 함께 씻어서 담아야 진짜다. 여러분 모두가 농약 걱정 없이 자연이 주는 달콤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